해부학으로 요가를 이해하다 바른 몸쓰임을 위한 요가 해부학의 백승현입니다. 몇 번씩 이렇게 같은 오프닝 멘트를 해도 맨날 힘드네요. 오늘은 13쪽의 5번 질문을 같이 보실 거예요. 5번 질문은 아사나가 바른 상태임을 판단하는 기준과 그 근거를 설명할 수 있는가? 이건 어떻게 보면 저희가 앞에서 지금까지 쭉 리뷰해왔던 영상들에서 이미 답을 제시했던 내용들이거든요. 먼저 요가 아사나는 수련자의 신체 조건이죠. 몸의 상태예요. 그리고 수련의 원리에 대한 이해도에 따라서 질적으로 큰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죠. 예를 들면 내가 내 몸을 얼마나 이해하고 또 요가 동작을 얼마나 이해하고 수련하는가에 따라서 요가 수련의 질은 굉장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사실 요가 수련을 좀 오래 하시거나 하신 분들은 이런 요가 해부학 책이라던가 아니면 아사나 정렬이라던가 혹은 요가 철학, 명상들을 공부를 하시는 거고, 그런 공부 자체가 요가 수련의 깊이를 굉장히 더해주는 역할을 하죠. 왜냐하면 요가는 사실 운동의 측면도 있긴 하지만 그런 부분보다도 정신적인 측면을 좀 더 강조하는 그런 영역의 운동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해부학적인 공부 혹은 자세에 대한 공부뿐만 아니라 요가 철학이라던가 명상과 같은 정신적인 부분에 대한 공부가 이 요가 수련 자체의 질을 더해주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사실 우리는 지금 요가 해부학에서 몸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몸을 이해하는 원리로 해부학을 제시하고 있죠. 그래서 이 해부학에 근거해서 내가 바른 자세를 정의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바른 자세의 기준에 따라서 나의 아사나의 상태가 바른지 아니면 바르지 못한지를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좀 더 나아가자면 이 아사나를 할 때 판단하는 기준을, 물리적인 기준은 이제 요가 해부학을 제시할 거고요. 정신적인 기준은 어떤 것들을 제시할 거냐면 내가 나의 자세, 나의 몸, 나의 상태를 온전히 알아차림하고 있는가, 혹은 온전히 이 수련에만 머물면서 요가를 하고 있는가로 보실 거예요. 예를 들자면 여러분 요가 수련 하실 때 어떤 생각을 많이 하세요? 예를 들자면 반복하지만 요가 수련을 할 때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할 수도 있고요. 어제 했던 수련보다 오늘 더 잘하나를 비교할 수도 있고요. 자세가 잘 나와서 기분이 좋을 수도 있고 자세가 잘 안 돼서 좌절하거나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어요. 혹은 오늘 누군가와 감정적으로 좀 충돌했던 일이 생각나거나, 혹은 이따 수련 끝나고 뭐 먹지? 라거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생각들이 다 어떻죠? 어떤 때 이런 생각들이 나냐면 사실 내가 나의 수련 자체에 집중하지 못할 때 이런 생각들이 떠올라요. 쉽게 얘기하자면, 명상적으로 표현해보자면 대상을 놓친 거죠. 요가 수련을 할 때의 대상은 몸 또는 호흡이 되죠. 그런데 이것 외에 다른 생각이 끼어 들어오는 거예요. 특히 다른 사람과의 요가 자세를 비교한다거나 아니면 어제와 오늘의 나의 수련 정도를 비교한다거나, 그래서 비교, 성취, 열등 혹은 우월, 이런 감정에 빠지는 것들, 이런 게 빠지는 게 나쁘다라는 건 아니고요. 이런 감정에 빠지는 나의 반응을 보시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자극이 들어왔을 때 이런 자극에 대해서 나는 이걸 A라고 해석을 하는구나, 그리고 A라고 해석을 했을 때 B라는 감정이 일어나는구나, 이 과정을 보는 것이 요가에 가깝지, 내가 요가 자세를 잘한다거나 자세가 깊어진다거나 이런 것들이 요가의 모든 것을 평가하지는 않는다는 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아사나가 바른 상태임을 판단하는 기준, 개인적으로는 크게 두 가지를 제안하고 싶어요. 물리적인 기준과 정신적인 기준. 그래서 내가 물리적인 기준은 해부학에 기반을 해서 판단할 거고, 정신적인 기준은 알아차림이라고 하죠. 내가 수련 자체에 집중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로 판단하는 것. 이렇게 두 가지로 제안해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함께 하도록 할게요. 안녕.